네. 네, 장이 시작했는데 조금 늦어 죄송합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마이너스로 시작은 했는데 그래도 뭐 조금 올라옵니까? 약간 좀 올라가네요. 네, 현재 그 코스피는 이제 2,185 한 마이너스 6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예. 0.3%로 약보합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또 역시 좀 약보합입니다. 한 마이너스 1포인트 그래서 0.18% 빠졌고 좀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아직은 좀 하락 종목이 좀 압도적으로 많아서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일단 오늘 이제 출발상 좀 말씀드리면 롯데케미칼이 한 2.6% 정도 올랐는데 이제 어제 그 일진머티리얼즈 이제 인수 계약을 맺었죠. 네네네. 그래서 예. 일단 이제 성장 기대감, 이제 석유화학 회사에서 이제 2차 전지 소재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2% 오르고 있고 BGF 리테일이 오늘 3% 오르는데 뭐 경기 방어주로 요즘에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자이닉스가 각각 1% 이상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어제 또 마이크론이 일단 급등을 했고 일단 마이크론 급등 배경은 그 이제 미국의 이제 대중국 그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 또 중국에 공장이 없어서 좀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하이닉스 공장에 그 KLA 장비가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워낙 공급가행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를. 네. 하이닉 공장이라는 한국에 있는 공장? 아니요, 그 중국 공장. 중국의 공장이죠? 네, 중국의 우시에 공장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든 생산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또 반강제적으로 그냥 생산이 줄 수도 있죠. 장비 공급이 안 되면. 그래서 아마 오늘 마이크론 올라가면서 삼성 하이닉스도 동반해서 좀 강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SKC가 1.6% 정도 올랐고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어제 좀 급락했는데 오늘은 0.4%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하락하는 기업들도 아직 좀 많은 편인데 특히 아직도 좀 게임하고 그 엔터주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넷마블이 한 3% 가까이 가장 좀 많이 빠지고 있고 하이브가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오일이 마이너스 한 2.7%, 또 두산바켓이 2.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부품 쪽도 좀 좋지는 않은데 한원 시스템이 3%, 현대모비스가 한 3%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어제부터 좀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성일하이텍이 한 2.5% 정도 올라가면서 폐배터리 관련주가 좀 좋은 편이고 심텍이 한 2%, 또 에코프로가 1.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좀 바이오 쪽 레고캠 바이오나 시젠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어제 통신 장비가 굉장히 좀 안 좋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RFHIC가 1.5%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게임주가 여전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닥도 펄어비스, 데브시스터즈, 카카오게임즈가 각각 한 2%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컨텐츠가 좀 좋지는 않고요. 반도체하고 일부 이제 2차 전지 이런 섹터만 좀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뭐 오늘 오전까지도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한 2% 정도 오르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어쨌든 크게 빠지진 않는데 하락 종목이 지금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총 상위 몇 개만 딱 오르고 대부분은 좀 하락하는 그런 좀 취약한 장세가 아직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게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빠지면서 같은 이제 인터넷 섹터잖아요. 이제 거기에 또 ETF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쪽 ETF에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또 매도 나오고 또 요즘에 롱숏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롱숏은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건 사고 아닌 거 공매도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헤지 펀드들이 많이 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반도체를 요즘에 엄청 사거든요, 외국인들이. 근데 반도체 팔면서 그러니까 사면서 파는 게 게임? 이쪽 서비스 업종, 주로 인터넷 게임 쪽.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좀 서로 다르게 포지션을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수급적인 문제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게임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바이오는 왜 이렇게 두드려 맞을까요? 바이오도 아무래도 이제 성장, 같은 성장 쪽이고, 근데 사실 바이오도 이게 뚜렷하게 지금 모멘텀들이 없다 보니까 학회도 이제 거의 끝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개별 아니, 기업마다 학회만 가서 뭘 하는 거야? 발표를 안 하고 기술 수출 같은 것도 미팅만 해. 진짜 너무들 떨어진다. 진짜. 네. 아니 5G 장비는 또 어제 왜 이렇게 두드려 맞은 거예요? 아니 어제 저도 찾아봤는데 뭐 내용이 이유도 없어요? 내용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게 10% 빠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사모펀드들 뭐 물량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봐도 그쪽에 좀 손절 나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포지션을 교체하든가 비중을. 그러니까 이게요. 그 예전에 김프로님도 말씀해 주셨죠. 이 삼성 하이닉스로 좀 수급이 완전 쏠리고 있거든요. LG엔솔까지. 그렇지. 이 세 개로 쏠리니까 반대급부로 다른 데서 돈이 다 빠져나가는 약간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네. 이건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뭐 빨갱이 많구만. 아이 이런 거 갖고 지금 빨갛다고 얘기도 할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USB를 안 갖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켜. 아 그래요? 와 바이오가 진짜 바이오 게임 5G 와 어제 정말 네, 어제는 다 와 코스닥이 다 폭락을 정프로 했어요. 주력 종목들 다 박살이. 네. 네. 우리 주력 부대잖아요 사실 뭐 제가 이제 종목이 뭐 한 40, 50 종목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비중 크고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 앞에 있는 그 친구들 아니었습니까? 야 어제 걔네들이 확 가니까 전체적인 포트 평균 그러니까 전체 그 뭐라고 수익률 그게 앞자리가 바뀌더라고요. 두 자리야? 예? 두 자리 숫자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5에서 50대로 바뀌더라고요. 아 45에서. 네. 와 얘네들이 확실히 어제 엄청 떨어졌습니다 진짜. 못 살겠어요 여미사님. 네. 못 살겠다고요. 죄송합니다. 나 어떻게 좀 해줘요 나. 안 돼요? 이게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 기업에 사실 좀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뭐 회사에 악재가 있다거나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어제도 뭐 사모펀드도 없고 수급에서 좀 그러니까 버리는 게 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중소형주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 좀 안 되면 안 개선- 된다고 예.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세요. 뭐 된다. 이미 아니 안 될 시긴 지난 것 같고 환불 좀 해줘요 제발. 나 다시는 안 할게. 미안해요 내가. 지금 죽겠어 아주. 마이너스 50. 이 평균이 마이너스 50이죠 이게. 와 진짜 뭐 몇몇 개 이렇게 빼고 뭐 이렇게 하면 와한 6, 70이 그냥 보통입니다 지금 계좌에 마이너스. 근데 뭐 저 같은 분들이 아마 많지. 적지 않으실 그래서 거예요. 이제 계좌 수가 많이 준대 지금. 아, 예탁금도 이제 50조 밑으로 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49조까지 좀 떨어졌어. 이거 언제까지 이거 버텨야 되나 이거? 자, 하여튼 뭐 그렇고요. 또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네. 수급 상황은 오늘도 외국인은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너무 전기전자만 사고 있어요. 어제도 2천억을 전기전자에 집중 투자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지금 오전에 지금 매수하는 거는 160억 정도에 불과한데 전기전자를 400억을 사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파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반도체 사면서 다른 거를 정리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업종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기관 투자들은 여전히 금융 투자 이쪽 이제 증권사 쪽인데 여기서 매도가 오늘도 좀 많습니다. 오늘도 그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700억 정도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고 연기금은 어제는 좀 많이 샀는데 오늘 좀 팔고 있고 일부 투심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이 많이 사는 전기전자만 지금 플러스 나 있고 나머지 업종은 좀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섹터로는 오늘 일단 그 건설기계 업종이 좀 모처럼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반도체 대표주가 뭐 3사 다 좋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DB하이텍 모두 다 올라가고 있고 또 중국이 이제 히토류로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제 히토류주가 강했는데 오늘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요소수 관련주라든가 이제 전쟁 나면 항상 이제 수혜주로 부각되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네옴시티라든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조금 강세가 좀 나오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회사들도 모처럼 조금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지금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고 오늘 특히 정유주라든가 어제 자동차주들이 좀 급락을 했는데 오늘도 좀 역시 좀 약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료주가 오늘 좀 약하고 항공기 부품주라든가 예, 음원 음반주, 게임주
그리고 최근에 좀 강했던 음식료 이런 섹터들도 좀 부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하고 일부 그 건설 기계 쪽 이쪽 제외하고는 일단 대부분 다 약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락폭이 큰 건 아닌데요. 네. 하여튼 여전히 그냥 반도체 그 3사에 수급이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뭐 아는 분들이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코인을 하는데 와 거기도 아주 완전히 코인이요? 초토화됐더만요. 코인 쪽도. 네, 코인 쪽도 자꾸 지금 뭐 퍼센테이지로 자꾸 징징중거리지 마. 네? 퍼센테이지가 뭐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요. 절대 금액이 얼마나 까졌는가 중요하지. 누가 더 많이 까졌겠니? 아 형님이랑 저 중에 아 형님이에요? 야, 너 위로가 좀 됩니다 갑자기. 퍼센테이지가 뭐가 중요해? 아니 그래도 갖고 있는 응? 거지 몇 프로 나가죠. 야 100만 원 해가지고 50% 까지는 거 하고 네. 1억 해가지고 20% 까지는 거 누가 더 손해니? 형님 저는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이라고 형님. 나 50대 중후반이잖아. 역전액이 없어. 이 전세 반전세 보증금 빼고는 전부 다 지금 주식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이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아유.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요. 아, 절대 금액에선 지금 형님도 만만치 않다 이거죠. 정프로 너 때문에 그냥 뭘 말을 못하겠어 지금. 아유. 나도 지금 문드러진다 지금. 아, 좀 위로가 좀 많이 됩니다. 네. 네. 혹시 이사님도 좀 뭐 털어놓으실 거 있으면 털어놓으시고요. 아 저는 이제 주식 잘 못하니까 잘 못하시는구나. 펀드는 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적립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 저도 좋지는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지금. 아유 정말 이럴 때 돈 버는 사람도 있나? 있을까요? 저 기사 보니까 있겠죠. 뭐 이 안 좋은 장에도 한 5% 정도는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 중에 뭘 샀는지 모르겠는데. 곧버스인가? 근데 이제 한 95%는 다 손해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것도 이익 보기 쉽지 아니 않아. 거의 그거는 거의 고점에만 앉았으면 플러스야. 맞아요. 아니, 거의 공모가 그 부분이잖아. 아 지금 엔솔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그 기간 중에 예, 가장 최고 잘 좋았어요. 버틴 그지 대형주 중에 가장 뭐 좋았어요. 분계 일학이지. 아 그래요. 분계 일학. 플러스가 보니까 한 종목도 없던데 지금 보니까. 전엔 그래도 한 번씩 좀 플러스 있었잖아요. 한 종목이 없어. 나도 우리 계좌 보면서 웃음이 나더래. 아니 플러스 보내드렸잖아 나노. 니나노. 네. 아니 그게 한 40종목 있으면 네. 아니 확률적으로라도 한두 종목은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한 종목이 없어. 와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웃음이 막 납니다. 자 주식시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좋은 리포트들 한번 좀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손 좀 빼. 너무 없어 보여. 너무 추워서 그래요. 손 좀 빼. 계좌 때문에 너무 추워. 아이 진짜. 네. 오늘 그 삼성증권의 이제 이문영 연구원님이 어제 뭐 자동차가 되게 안 좋았는데 일단 오늘 자료를 하나 쓰긴 썼고요. 그 3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인데 네. 일단 내용은 뭐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그 UBS에서 포드 투자 의견을 이제 매도로 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에 엄청난 공급 과잉이 온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좀 적혀 있고요. 완성차 업체가 어쨌든 지금 환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부품사 비용 보전하는 데 쓰기 때문에 환 효과는 일단 크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완성차는 실적 예상 부합할 것 같고요. 오히려 부품사 중에서는 미국과 인도 매출 비중 높은 기업들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피카 우려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3년간 유럽과 미국 시장 수요는 29% 20% 감소를 했는데 사실 그 3년 동안 현대기아는 판매가 오히려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경쟁력은 예전과 다르게 좀 높아졌고 한국은 여전히 좀 재고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공급망이 아직도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전기 요금 때문에 네. 완성차 생산이 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S&P가 오늘 새벽에 그 뉴스가 나왔는데 유럽의 자동차 생산이 40% 줄 거라고 언급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UBS 의견하고 완전 반대거든요. UBS는 공급 과잉 온다 자동차. 네. 근데 S&P는 유럽 생산 거의 반토막 날 거다.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한쪽은 오히려 공급 부족, 한쪽은 이제 공급 과잉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혼란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문영 연구원님도 완성차 업체가 아직은 공급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생산을 크게 늘리긴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소비자가 기다리는 자동차 가격 하락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적이 좀 발표되면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그 2차 전지 쪽이 좀 좋긴 좋은데 키움증권의 권준수 연구원님이 이제 오늘 자료가 하나 나왔고요. 배터리 공급망 재편 이제 21세기 골드러시라는 이제 자료고 메탈을 비롯해서 각종 원재료 가격이 이제 2분기 후반부터 3분기에 좀 하락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그 메탈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 전가를 할 수가 있는데 가격 전가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물량의 증가를 통해서 성장이 나오는 2차 전지 회사들의 주가가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려면 이제 미국 비중이 높아야 되겠죠. 지금 이제 미국이 가장 좀 성장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업체들을 제외하면은 이제 외국계 기업 중에서 파나소닉이나 몇몇 업체 제외하면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그 양산 규모도 되게 작은 편이고 그래서 네. 한국 기업들의 성장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특히 중국 CATL이 북미 배터리 공장 짓는 거를 일단 연기시켜 버렸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오긴 더더욱 힘들어져 버렸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성장은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 공장 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네. 짓고 나서 이거 테스트하고 양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수율 안정화라 그러죠. 그게 경험 부족한 회사들은 만든다고 될 문제는 또 아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근데 이제 그럼 배터리를 살 거냐, 소재를 살 거냐, 여기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아직은 소재가 더 유리한 것 같다. 왜냐하면 투하자본 대비해서 이익률이 아직은 소재가 좀 높고 하기 때문에 일단 소재 업체들이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좀 비교 우위가 있어서 좀 소재가 낫지 않겠냐 이런 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터리 업종 탑픽으로는 LG엔솔을 좀 얘기를 했고요. 소재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을 일단 좀 언급을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그 이승우 센터장님이시죠. 이제 이분이 9월 대만 기업들의 이제 매출액이 좀 발표가 됐는데 확실히 애플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들만 실적이 좋대요. 애플 쪽에 들어간 기업들이. 그리고 안 들어간 기업들은 실적이 좀 좋지가 않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번 3분기 삼성전자 실적 중에서도 제일 사업부 중에 실적 좋은 게 삼성 디스플레이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OLED를 애플에 공급을 하고 있어서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삼성 실적에도 그런 게 좀 증명이 됐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1.4나노 로드맵까지 공개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을 했지만 관건은 삼성이 앞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쨌든 애플을 다시 갖고 와야 된대요. 애플을 어떻게든 고객사로 유치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좀 치밀한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냐.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이제 감산을 통한 재고 조정과 공급 축소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검토가 좀 있으면 뭐 주가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리포트들 쭉 봤고요. 뭐 일정 혹시 오늘 중요한 게 금통위가 오늘인가요? 네 오늘 그 조금 있으면 뭐 하겠네요. 시작하나요? 네, 그래서 뭐 0.5% 정도 인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오후에 신라젠 이제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신라젠. 예. 이번 결정하면 확실히 결정되는 끝나는 건가요? 아 근데 이번에 또 폐지돼도 만약 또 해요? 상폐로 해도 또 연기 또 심사를 또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완전 결정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거래가 재개되면 뭐 그렇지. 주주분들은 다행인데 일단 상폐가 결정이 나도 완전 끝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이유든 간에 있잖아. 거래 정지 상태인 주식들이 한두 종목 있잖아. 예. 그게 최고였더만. 한두 달 이렇게 정지돼 있는 게 거래 정지거나 아니면 저 매수 청구권 해당되는 거 있잖아. 네. 뭐 그런 거. 그때는 막 불만이고 거래 정지고 상방이 막혔느니 막혔는데 그저께 누구 만나서 했더니 야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네. 거래 정지돼서 가격 그대로 다 떨어질 때. 아휴. 그때 오스테인 플란트가 그래서 오히려 그 폭락장에서 사실 거래가 정지돼가지고 그랬었나요? 1월달에 1월에 시장이 워낙 안 가격 좋기 때문에. 방어를 좀 했군요.
그러니까. 주주분들 당연히 불안해하셨죠. 당연히 이제 상폐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여가지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이제 그게 좀 방어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자, 하여튼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세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크게 하락이다 이렇게 하긴 좀 애매한 한 0.12% 정도. 정프로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야. 이제 현실 인식이 된 거야. 한 올라도 조금만 빠지면 안심이 되고 그러지. 아, 그렇죠, 그렇죠. 큰 거 하면 판단하더니. 와, 크게 한 10%씩 맞으니까 이제는 원래 확실히- 권투나 UFC도 있잖아. 어? 진짜 새 거 한 몇 번 맞으면은 그냥 잽은 아프지도 않대야. 그냥 좀 맞았군요, 제가. 콕 한번 복복 콕 한번 맞으면. 스모시잖아요. 아휴, 에이, 자, 빨리 끝내. 예, 염성 이사님 오늘도 잘 정리해 주셔서 힘 좀 감사하고요. 내자고. 네. 아유, 여의도 전체가 약간 시무룩한 것 같아. 제가 이렇게 가끔 뭐 먹으러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면 다들 이렇게 한숨만 푹푹 쉬시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좀 그거 다운된 맞는 것 같아요. 같아요. 여의도만 벗어나면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요. 정프로 막 왔는데 요즘은 네. 이렇게 아래 위로 훑고 그러니. 저 새끼죠. 그런 분은 아직 없었는데 뭐 마음속으로는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그래도 오늘 또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네네. 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